안녕하세요. 조일교 파트너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마켓 트렌드를 강의를 할 건데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17분, 18분 정도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조금 하다가 시간이 모자라면 내일 장중에 와원의 사이트에서 또 무료 공개 방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는 걸 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약간 어려워도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할 테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마켓 트렌드에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경제 지표는 굉장히 안 좋게 나오는데 주가가 자꾸 올라간다. 그래서 이상하다. 원래 경제 지표가 좋아야지만 주가가 올라가는데 경제 지표가 안 좋으니까 주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비동조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왜 이런가?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고 있죠. 이거와 관련해서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릴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 주가가 이제 꺾이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는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자, 따라오세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1992년도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경제를 잡으려다가 물가를 잡으려다가 경제를 놓친 걸 두고 하는 말인데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 뭐죠? 생각이 안 나네. 그 대통령이 바보야, 너넨 지금 경제가 중요한데 물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it is the economy stupid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제가 왜 이걸 준비했는가 하면 코로나19 이후로 경제 지표를 자꾸 보는데 경제 지표가 지금 시장의 핵심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유동성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시장의 상승은 경제 지표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유동성이 올라가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4월 달에 산업 생산이 나왔는데 엄청나게 안 나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동성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유동성 장세가 온다? 굉장히 좋은 얘기 아닙니까? 긍정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니야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동성이라는 거는 예전에 고전적으로 생각했을 때 유동성 장세로 시장이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의미의 유동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걸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이제 유동성을 알려면 이제 어떻게 시장의 유동성이 흘러갔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급락하기 전에 예전에 2000선 막 이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 시장이 딱 급락을 딱 하기 시작할 때 처음에 연준이 통화 정책을 폈어요. 3월 3일로 기억하는데 혹시 다들 아시겠죠? 50bp 인하해서 엄청난 금리 인하를 했죠. 그리고 이제 3월 16일 날 또 추가로 100bp 인하를 했죠. 그다음에 양적 완화에 7천억 달러 국채를 매입하고 주택저당증권 MBS라고 해서 좀 어렵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사줍니다. 연준에서. 그다음에 기업 CP를 직접적으로 이제 미국의 통화 중앙은행이라고 얘기하는 연준에서 CP도 계속적으로 매입 기구를 마련해서 사주고요. 그다음에 머니마켓 뮤추얼 펀드 유동성도 사준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시장이 먹히나요? 안 먹히지. 계속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장이 뭔데 연준이 갑자기 이렇게 통화 정책, 그다음에 금리를 갑자기 이렇게 인하시키고 그다음에 이게 장기 국채 같은 거 막 사고 왜 이러냐. 이렇게 시장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많이 떨어졌죠. 혹시 기억나시죠? 끔찍했던 기억이라서 잘 하기는 싫지만 우리가 공부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계속 떨어졌죠. 연준의 통화 정책이. 그러니까 시장은 이걸로 안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정책이 나옵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요. 트럼프에서 행정부에서 이제 연준이 그렇게 했으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제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2조 2천억 달러, 약 2,700억 조 규모의 슈퍼 경기 부양 패키지 법을 통과하겠다. 그래서 단일 지원책으로는 미 역사상 최대 규모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딱 했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제 통과를 해주냐 안 되나 그때 막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막 싸우고 그랬죠. 예, 우리 식의 뭐 부분이 있다. 이건 삭감해야 된다. 막 이러다가 결국 통과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정도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재정적자를 딱 쓰는데도 불구하고 웬걸 시장이 바닥을 딱 잡았는데 급반등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전에 금리 그다음에
장기 국채, 그다음에 모기지 이런 거 막 사주고,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2조 2천억 달러의 2,700조 원 규모의 슈퍼 경기 패키지법을 통과해서 그걸 막 뿌리겠다라고 얘기했는데도 시장은 그냥 바닥에서 그냥 시큰둥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봐왔던 거하고 유동성이 좀 다르죠, 그죠? 근데 이제 언제부터 이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정책도 보면 개인하고 가족에게 현금을 2,500달러를 쏴주고 보험 혜택 확대 2,500달러, 지방정부 지원 1,500달러, 뭐 병원 지원, 기업 구제 5천억 달러, 중소기업 지원 3,770억 달러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게 3월 말인가 하여튼 3월 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시장이 바닥만 잡았지 그 3월 말 당시에 시장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역대 최고의 그런 부양책인데도 불구하고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냈으면 당연히 미국 증시도 올라가지 않고 우리 증시도 지금 1900까지 안 왔겠죠. 근데 여기서 새로운 묘수가 이제 하나 나온 거죠. 이게 안 먹힌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까지 있던 새로운 형태의 어떤 유동성을 한번 생각해 볼까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나오는 이런 유동성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연준은 통화 정책을 했고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슈퍼 패키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 먹히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재무부와 연준이 또 콜라보 상품을 또 만들어서 유동성을 또 지원하죠.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가 하면 아까 제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2조 2천억 달러, 약 2조 2,700조를 슈퍼 패키지로 이렇게 푼다 그랬잖아요. 의회 승인을 받아서. 그 나중에 국채 발행해야 되겠지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2조 2천억에서 그 미국 재무부가 한 4,540억 달러만 따로 빼놓은 거예요. 왜 빼놨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는 이 4,540억 달러의 특수법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미국 재무부가 막 기업에 대출을 못 해줘요. 연준은 당연히 못 해주죠.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어떻게 기업에 대출을 해줘요? 못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편법을 쓴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하면, 그러니까 특수법인, 우리로 보면 하나의 가상의 법인을 딱 만들어요. 그리고 미국 재무부가 아까 얘기했지만 2조 2천억 달러의 슈퍼 패키지 중에서 한 4,540억 달러만 자본금을 딱 넣어요. 그리고 자, 우리가 이렇게 기업에 대출할 수 있는 특수법인을 만들었어. 그리고 여기서 미국 재무부가 4,540억 달러를 딱 자본금을 넣었어. 그러면 연준은 미국 재무부에 대출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이 특수법인에 대출을 지원을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4,540억 달러만 대출해 주면 되느냐? 아니죠. 어떻게 대출해 주는가 하면 이 특수법인에 2조 3천억 달러란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지? 4,540억 달러밖에 자본금이 안 들어가는데 연준에서 2조 3천억 달러에 대출을 해줘? 그러면 보통 한 5배 정도의 레버리지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왜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아까 제가 슈퍼 패키지 2조 2천억 그랬죠? 행정부에서. 거기다가 연준에서 2조 3천억 달러를 또 한 번 대출해 주는 거죠. 근데 연준은 회사에 직접 대출 못 해줘요.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에서 하나의 법인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4,540억 달러를 자본금을 넣고 이 자본금을 담보로 연준에서 2조 3천억 달러를 대출해 주는 거죠. 이거보다 5배를 더 많이 대출해 주는데 어떻게 이런 구조가 됐는가를 제가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구조가 대출이 가능한가를 설명을 해주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신용 투자할 때 주식에서 신용 투자할 때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 같은 경우는 보통 신용을 투자할 때 많이 주죠. 한 5배 정도. 이거보다 더 쉬운 거는 여러분들 주식 선물 같은데 삼성전자 주식 선물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만약 삼성전자에 주식 선물 투자할 때 1,000만 원 가지고 1억까지 레버리지를 발생해서 투자를 하게끔 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삼성전자의 한 8배, 9배 정도 레버리지를 이렇게 투여를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하루아침에 막 30%, 40% 가는 막 개별주나 잡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0%, 20% 정도 빠지는 거 이번에도 보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삼성전자 많이 빠져봐 20%밖에 안 빠지니까 그러니까 최대 내가 손실 볼 수 있는 건 20%니까 내가 레버리지를 5배 줘도 돼. 8배 줘도 돼.
내가 그 전에 끊어버리면 되지라고 생각. 원금은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연준의 입장에서 내가 2조 3천억 달러 5배의 레버리지 대출을 해주지만 미국 재무부가 4,540억 달러의 자본금으로 담보를 딱 해주니까 우리가 5배의 레버리지 딱 썼으니까 원금의 20%만 손실 안 나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연준은 미국 재무부에 대출해 주는 거죠. 미국 재무부의 자본금을 보고 담보를 보고 대출해 주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죠. 회사에 일반적으로 대출해 주는 거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 대출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앞서 제가 봤던 건 연준이 양적 완화했죠. 그 다음에 미국 행정부에서 2조 2천억짜리 슈퍼 패키지 했죠. 그 슈퍼 패키지 2조 2천억 중에서 4,540억 달러를 따로 뺐다가 요 4,540억 달러 담보로 해서 또 레버리지 대출을 5배 받았고 2조 3천억을 또 이렇게 대출해서 레버리지를 해서 연준을 계속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태가 나오면서 주가가 어떻게 돼요? 급등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기까지는 1900까지 올라갔죠. 그죠? 예. 근데 잘 보세요.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자, 연준은 이렇게 식으로 막 돈을 대출해주고 트럼프도 하나의 편법을 생각해서 막 돈을 대출해서 시장을 올려놨어요. 근데 향후 시장 변동성의 핵심 요소, 지금 얘기한 건 시장이 떨어질 때를 뭘 보는가 하면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너무나 많은 돈을 풀었잖아요. 근데 연준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많은 돈을 풀었다가 이거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처음에 했던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10년짜리, 20년짜리 국채라든지 아니면 모기지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줄이겠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레버리지 써서 2조 3천억 달러를 뿌려놨으니까 시장이 올라가니까 이제 시장이 급한 불은 껐다라고 생각하니까 처음에 했던 양적 완화에 대한 자금을 조금씩 뺄 거란 말이에요. 즉 그랬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 하면 시장은 연준이 계속적으로 돈을 뿌리고 유동성을 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뿌리게 되면 아마도 그 부분에서 시장이 또 경기를 잃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연준의 홈페이지를 보면요. 양적 완화에서 모기지나 국채 금리를 점점 많이 사다가 지금 조금씩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약간 불안하잖아요. 그래갖고 시장이 한번 확 떨어지면 다시 또 연준이 또 돈을 풀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뭐냐면 야, 연준한테 야, 너네 유동성 줄이지 마. 줄여? 시장 한번 크게 빠진다? 그것도 연준이 줄이거든요. 그럼 시장 한번 확 빠져버리죠. 그럼 또 연준이 또 돈을 넣고. 이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이게 이제 제가 핵심인데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경제 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마 7월까지는 이런 유동성을 줄였다 늘었다 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지금 연준이 유동성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분간은 시장의 변동성에 좀 조심해야 된다. 제가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내일 8시 30분에 와우넷 사이트에 오면 제가 8시 30분에서요. 3시 30분까지 요 뒤에 있는 자료가 많거든요. 요거 관련해서 다 설명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형태가 주도주가 될 것인지를 내일 좀 넉넉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봐야 되는 건 연준이 유동성을 줄이느냐 줄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상반기 굉장히 크게 요동을 칠 수 있다. 그냥 제 예상을 한마디만 얘기하면 7월까지는요. 지수가 한 150포인트, 20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또 올라왔다가 빠졌다 올라왔다 막 이렇게 현기증 나는 변동성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 변동성의 핵심 요인은 연준이 유동성을 줄이냐 늘리느냐 그 차이점이다. 내일 자세하게 와우넷 사이트 라이브 방송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